오늘은 전방경사 요추 압박에 관련된 영상 기초편 10번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방경사에 관련된 얘기와 허리 압박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방경사에 관련된 거, 요추 압박에 관련된 특징과 자세와 이 골격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방경사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스쿼트에 관련된 부분들과 또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고관절의 불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방경사가 일어나면 우리 다리 모양 자체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반 자체가 옆모습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울어지면 전방에서 봤을 때는 다리가 이런 안쪽으로, 허벅지 라인 자체가 안쪽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이드 스텝 같은 것도 했고 스쿼트 모양도 일단은 만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옆에서 다리를 봤을 때 엉덩이 모양, 허벅지 모양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리가 더욱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골반 쪽에서 봤을 때 다리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퇴부 자체가 안쪽으로 말리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 안쪽 근육이 매우 타이트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 부분들을 많이 풀어주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와 인체에 관련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한편만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강하기 때문에 끌려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편 한쪽으로는 이 바깥쪽 면이 매우 약해서 안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설을 세웠을 때 몸이 아프다거나 어디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가설이라는 것을 항상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가설은 당연히 이론에 근거해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것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갈 것이다, 또는 바깥쪽 때문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간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깥쪽 면이 약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간다라는 얘기를 두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양쪽 다리가 모두 끌려가는 게 하지만 양쪽 모두 다 끌려갈 때 이 오른쪽은 뭐 10 정도 끌려가고 왼쪽은 5 정도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감상으로 느끼는 거는 5 정도 끌려가는 이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다고 느낄 것이고, 이쪽으로 버텨내는 힘은 좀 약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양쪽 모두 다 좀 별로 안 좋은 건데, 한쪽 면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니까 한쪽 면만 또 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양쪽 모두 다 한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오늘은 한쪽 면에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 건데, 이 약한 부분들을 여기를 강화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중둔근이라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 앞쪽 면, 고관절 앞쪽을 감싸고 있는 대퇴근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같이 강화시켜줘야지 다리가 안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가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원래는 근육의 결과, 골격에 대한 구조로 인해서 움직임에 대한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해진 것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꼭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통증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의 방향을 일정하게, 우리가 빠른 패턴으로 가든 아니면 느린 패턴으로 가든 항상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야 할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지어 조금 더 많은 그 누적된 통증들이 생기면 연골에 대한 손상들, 인대에 대한 파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부분과 중둔근 쪽이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어떻게 강화시켜서 다리가 안정적으로 힘을 쓰고 전방경사를 똑바로 세워줄 수 있나에 대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가 약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라면, 한쪽 다리를 꽉 하고 디뎌냈을 때 이 골반이 옆으로 빠지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행할 때 잘 보게 되면 한쪽 다리는 똑바로 이렇게 갔다가 반대발로 딱 짚었을 때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근데 보통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만 빠지지 않고요, 이 허벅지의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양쪽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쪽이 내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쪽 부분들을 내가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기가 느슨해지면요, 무릎이라는 부분과 발목이라는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발목이랑 무릎을 잡기 전에 여기 고관절이라는 이 부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밴드를 준비하셔서 무릎 아래쪽이나 아니면 무릎 위쪽에다가 밴드를 걸어주시고, 이 발 부분은 붙여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 클램쉘하는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 바깥쪽 고관절의 외측 부분들을 자극을 줄 수 있게끔 하면 이쪽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강화가 내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것보다 좀 더 강한 운동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동작이에요. 두 번째 동작은 첫 번째 동작보다는 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건데, 얘는 옆으로 다리의 발목을 당겨 놓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클램쉘은 중둔근 위주로 운동이 됐다라고 하면, 얘는 고관절 옆 사이드 대퇴근막 장근 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발은 바닥에다가 지지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자, 위에 있는 팔을 위로 끌어당기는,
위로 쭉 하고 올려서 힘을 만들어주면 하다가 보면은 이 부분들 자체가 되게 뻑적지근하게 힘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뻑적지근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해서 이 부분들을 강화시켜준다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개수는 한 10개씩. 힘들어도 내가 지금 내가 힘이 들어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10번씩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램쉘랑 그 다음에 다리 옆으로 한 다리를 레그레이즈를 해놓고 나면은 정말로 땅을 이렇게 딱 짚었을 때 이 한쪽으로 옆으로 빠지는 게 내가 빠지고 싶어도 여기가 타이트하면은 잘 빠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런지 하게 되면은 맨날 한쪽 발은 되게 잘 되는데 이쪽 발은 왜 빠지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내가 앞 전방으로 힘을 썼을 때 옆으로 빠지는 힘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방 경사에도 좋고 다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준비 운동할 때 좀 더 해보시고 본 운동을 할 때에는 런지나 스쿼트 할 때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전방 경사는 기본적으로 요추에 압박이 생기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전방 경사가 있다라고 해서 요추에 압박이 엄청 강하게 들어와서 통증이 엄청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냥 평상시 때 허리가 되게 뻑적지근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이랑 비교해보고 내가 전방 경사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이러면 1편부터 10편까지 계속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모아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운동을 해보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졌거나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답글에다가 내가 좋아졌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중급자용으로 다시 전방 경사에 관련된 거, 요추 압박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올리도록 하도록 할게요.